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오전 11시 구간의 우리 증시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갭 띄우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현재 시가보다는 낮은 상황인데요. 오늘 이번 주 내내 코스닥이 800선을 놓고 공방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어제부터는 2400선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양 시장 모두 오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면서 상승의 불을 붙이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41만 원 뚫어내면서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붙습니다. 둘 다 2% 이상의 상승폭을 시현하는 모습이고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같은 IT 기술주에도 오늘 힘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이고요. 오늘 1위는 BH입니다. 애플과 삼성에 동시에 공급을 하고 있죠. 다음 달 갤럭시 신제품과 아이폰 신제품이 함께 나오면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BH 오늘 수급 끌어당기면서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 아래로 삼강 M&T 같은 풍력 관련주들도 오늘 섹터 흐름이 좋습니다. 위메이드와 펄어비스 그리고 아프리카 TV까지 기술주에 역시 매수세 강합니다. 이어서는 이슈에 따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이른바 대박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의 완성 자동차 업체인 GM과 13조 규모의 계약을 한 건데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극재 소재를 GM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2025년까지 무려 1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따라 포스코 케미칼에 공급하고 있는 KG 케미칼도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KG 케미칼은 계열사인 KG 에너켐이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에 들어가는 황산 니켈을 공급하고 있어서 부각받고 있고요. 25% 급등합니다. 또 같은 이유로 포스코 케미칼에 역시 공급하고 있는 오늘 원준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에 앞서서는 탄탄한 필승 종목까지 소개를 받아보죠. 그럼 오늘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김대구 전문가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도 오전장 핫 종목부터 만나보고 갈 텐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상한가 종목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장 특징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코스피에서는 비금속 광물 지수가 지금 8% 넘게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금속도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부품주, 아이폰 관련주가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고요. 또 2차 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넓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김도원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LG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적자 전환하면서 영업 손실 4,88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대형 OLED 부문의 적자 규모가 컸고 LCD TV의 적자도 지속됐다고 합니다. 또한 3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4분기 중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3분기 말부터 LCD 판가 하락이 멈추고 OLED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4분기에는 전사 영업이익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또한 LG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LCD 패널의 시장 위축으로 내년 중으로 국내 LCD TV 패널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이 바닥이라는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소폭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은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악재가 모두 끝이 났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 보호예수 물량 해제도 지났고 2분기 실적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것보다 하반기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5년 내 매출을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올해 매출액과 투자 금액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부터는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배터리 판가 상승이 분기 실적에 완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양극재 가격 상승은 둔화되면서 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2025년 캐파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 눈에 띄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2,2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4% 이상 오르면서 다시 한번 40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월에는 4공장 가동도 앞두고 있고요. 또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연결 실적도 제대로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누적 수주 잔고가 상승을 하면서 5공장의 조기 착공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오늘장 외국인의 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관심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김대우 전문가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봐주실까요? 다시 한번 10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신규 상장주인 성일하이텍도 눈에 띄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우영우 관련주인데 오늘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A스토리 제외하고는 오늘 거의 다 상승 중인 것 같아요, 특징주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볼 종목은 성일하이텍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상장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인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신규 상장주를 또 종종 봐주고 계신데 성일하이텍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댓글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분 아이디는 파크입니다. 이 가격 맞는 거냐? 최근 적자만 3년인데 시총이 1조라고 물음표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분 다이얼님입니다. 20조가 성일하이텍에 몰렸는데 상한가 한번 안 칠 것 같냐? 라면서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 있었고 마지막 분 오빠야 10만 원 뚫을 수 있노?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질문이 많아요. 이 가격이 적정하냐, 상한가 갈 것 같냐, 10만 원 갈 수 있냐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에부터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 적자만 3년이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잘못된 정보고요. 2021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상장에 지금 이번에 흥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시가총액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1조라는 이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이제 공모가만 산정을 하더라도 5만 원대 수준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게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2배까지 오르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이제 보시면은 20조가 몰렸다. 이게 역대급 경쟁률이 조금 발생을 해준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LG의 에너지 솔루션 때보다도 이 청약률만 보면은 훨씬 더 경쟁률만 보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긍정적으로 볼 것 같은데 상한가 관련해서
말씀 일단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시작을 하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그냥 좀 욕심을 내면은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큰 욕심보다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뭐 네. 거래 대금이 워낙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리스크를 높게 가져가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10만 원도 뭐 동일한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성일 하이텍 좀 더 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증거금이 20조 원이 크게 몰려준 상황입니다.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 IPO 시장에 대한 이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뭐 이제 수급 자체가 이 배터리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20조 원이라는 이 규모 자체를 좀 크게 이제 앞으로의 IPO 시장과 좀 묶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 다시 활기를 실어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들을 한번 이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배터리라는 게 결국에는 이 사용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한 10년 정도의 사용 주기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폐배터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3, 4년 뒤부터 해서 매출이 더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은 조금 인지를 하고 해당 2차 이 폐배터리 관련 이슈들 좀 꾸준히 체크하면서 단기적인 종목들 체크해 보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정도 일단 체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이 오늘 공모주인데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핫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10만 원까지도 터치를 하면서 단번에 상장하자마자 시총 50위권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현재 가격은 6% 빠지면서 9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 1% 투자병법은 김대호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 아픈 계좌가 있다면 종목 상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QR코드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방에서는 매수한 가격과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까지 3가지 정보는 꼭 빠뜨리지 말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가 나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김대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전문가가 분석을 꼼꼼하게 해오신 필승 종목 소개를 받아볼 텐데 자, 오늘도 힌트로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네, 오늘 힌트 바로 이미지로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 보겠습니다. 관상.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네. 저도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 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화라서 오늘 힌트로 이 이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영화와 또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봤던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죠. 일단 네. 한산 지금 흥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40만 명 정도가 좀 예매를 해가지고 봤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기대감들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좀 조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콘텐츠들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좀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눌림이 나와주는 상황인데 이런 구간들을 좀 공략을 해보면은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 콘텐츠 관련주들 급등 랠리를 보일 때 이 명량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명량도 관련주들 100%, 150% 올라갔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번 시장에서도 좀 주목성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단기 수급이 한두 번 정도는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페이지를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4대 대작 영화가 개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영화가 4개가 개봉이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2개는 개봉이 된 상태고 2개는 아직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8월 3일에 비상선언 그리고 8월 10일에 헌트라는 영화가 개봉됨에 따라서 이 콘텐츠 관련된 이 영화 산업 관련된 주목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상선언 8월 3일자에 개봉이 되는 영화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은 지금 아까 한상 같은
경우는 99개국에 이제 선판매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비상선언 같은 경우는 169개국에 지금 선판매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캐스팅 자체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송강호 배우라든가 이병헌 그리고 전도연 같은 이 명배우들이 대배우들이 또 이제 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 이 비상선언과 관련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페이지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이 드라마도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던,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이 드라마인데 이제 웹툰 기반으로 해서 뭐 소설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태원 클라스 역시 동일하게 웹툰 관련해가지고 기반돼서 드라마를 제작을 한 건데 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제작한 배급사, 제작사라는 힌트를 좀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낸 기업입니다. 뭐 태극기 휘날리며부터 해가지고 뭐 내부자들, 괴물, 택시 운전사 같은 이런 영화들을 배포하거나 뭐 제작한 이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기업 자체의 모멘텀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이 분야, 그러니까 웹소설 또는 웹툰 같은 이 분야에서 원천 IP를 확보해가지고 계속해서 콘텐츠를 찍어낼 텐데 이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미 이 IP들, 원천 IP들을 확보를 많이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이 좀 가시화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 포스터가 힌트로도 나왔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들 최근 눌림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한산도 흥행이 순항을 하고 있고 이때쯤 공략해봄직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도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필승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는 다시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직접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화면 속의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는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종목명, 그리고 매수한 가격, 매수가,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김대호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신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역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전문가와 1:1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채팅방에서 대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자입니다. 닉네임 쭈쭈님이고요. 랩지노믹스 9,582원의 매수가를 적어주셨습니다. 비중은 30%입니다. 네, 이분 우리 방송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셔서 11시 6분에 올려주셨습니다.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관련주를 지금 공략하고 계신 분인데요. 추가 매수도 좀 몇 번을 하신 것 같고요. 오늘 가격이 8,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떨까요, 코로나 관련주? 일단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보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번에 급등했을 때 잡았던
잡았다기보다는 좀 이 비중을 보거나 이 평균 단가를 보게 되면은 좀 상당 부분에서 이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좀만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 확진자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 진단 키트 수요가 결국에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 테마가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뭐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테마성 있는 부분도 지금 계속 확진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단기적인 수급들은 한두 차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수급이 발생할 때를 좀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갈 때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우리가 목표해 볼 수 있다라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는 구간 10,000원 구간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라운드 피겨 결국에 0000이라는 숫자로 끝나는 이 구간들은 심리적으로 큰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비중 확대한 만큼 좀 비중 축소하시면서 이제 본정권 부근에서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해당 종목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보여요. 이 주봉상으로 먼저 체크를 해볼 건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 코로나 발생하면서 테마 형성 크게 되고 주가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조정 나왔던 구간들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장기 평선 부근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아주고 뭐 5,000원 부근이기는 하지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해당 구간의 지지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이 낙폭이 커졌을 때 이때도 한번 떨어지면서 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이 앞으로 탄탄한 심리적으로 탄탄한 지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에서 위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포인트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수급이 지속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좀 더 욕심내서 12,000원 수준까지는 장기적으로 열어볼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기적으로 비중도 어느 정도 실려 있는 상황이고 단기 수급에 지금은 테마 장세에 의한 시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하셔서 10,000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는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단기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급등 이후에 좀 보시면은 계속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자리가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전에 이 하락이 한 번 더 커진 확대가 된 이후에 횡보했던 자리거든요. 요 자리인데 이 자리 부근에서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려는 움직임들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이때도 올라와가지고 갭 띄운 자리거든요. 해당 구간이 탄탄한 지지선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지지 받아주면은 단기적으로 또 다시 10,000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10,000원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매도하시면서 비중 축소하시고 잔량 같은 경우는 좀 더 끌고 가시면서 이 확진자 추이 확인하시면서 한 12,000원 정도까지 이전에 급등 나와주면서 이 매물대 만들어준 자리 12,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수급은 발생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지노믹스 종목이었고 12,000원까지 공략 가능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다만 비중이 30%시니까 비중 축소는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10,000원 선에서는 조금 덜어내시고 남은 주식으로 12,000원까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신 떨고 있는 어피치님, SFA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42,100원, 비중 27%. 엄청 오래 들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수익 좀 보고 팔 수 있을까요? 목표가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피치님, 이분은 오래 들고 계셨다고 했는데 버티기 승자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익이 나셨어요. 42,200원이니까 한 100원가량의 약수익이긴 합니다만 났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좀 팔기는 기다린 시간이 아깝잖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비중 축소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앞으로 계속 상담을 진행을 할 텐데 네.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는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지금 낙폭 과대가 굉장히 커진 종목들이 많다. 한두 종목의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다면은 해당 종목들 비중 줄이고 그 종목들로 포트 조금씩 옮겨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관해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SFA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매각 이슈 있었죠. SFA 반도체 이 자회사로 있는 기업이 매각 관련된 이슈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조금은 주목을 받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본주가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뭐 이전에 다른
많은 기업들, M&A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계열사들 전체적으로 등락을 보였던 움직임들이 있었으니까, 포착이 되었으니까 그 모멘텀 정도는 일단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결국에 업황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대형 그룹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따라가고 업황도 따라가는데,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호실적 기대되는 부분들 많이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이 업황 자체도 사실 어느 정도 뭐 대형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바닥 사이클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 조금은 참아볼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주봉으로 먼저 체크해 보면은 추세가 굉장히 좋죠. 2010년도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뭐 큰 폭의 성장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 환경과 현재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주가 수준이에요. 근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거래대금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바닥 구간에 있는 거래대금이 발생하고 있다. 너무나도 거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사실 이전의 고점들, 그러니까 박스권을 이렇게 크게 형성을 해줬을 때 그 상단 매물을 돌파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점,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주봉상으로 체크를 해보더라도 45,000원 수준이거든요. 지금이랑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하고서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비중 확실하게 좀 줄여버리는 전략을 좀 구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생각하고 비중 축소 후에 포트 변경하는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그 저항대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직전에 고점 43,000원, 윗꼬리 기준으로 해서 43,000원이거든요. 그 소리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은 오히려 지금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좀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인데 해당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올라왔던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구간인데 이 자리가 지금 자리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준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추세 따라가지고 좀 올라와 준 상황인데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일단 지켜보시고 아마 하루 이틀 안에 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될 것 같아요. 아래로 꺾이려는 움직임 나오게 되면은 현재 본전 구간에서 비중 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축소하는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잔량 이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하셨으니까 계속해서 끌고 오시면서 지금 수익권까지 오신 것 같은데, 잔량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욕심내가지고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보자. 45,000원에서 46,000원 수준까지만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매도하고 포트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익이 적게 나긴 했지만 일단 비중은 덜어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표가 보고 싶으시면 45,000원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채팅방으로 들어가시죠. 이번에는 티웨이 홀딩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69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입니다. 부탁이요라고 점점점 적어주셨는데요. 자, 이분 일단 저가 항공을 공략하셨는데 티웨이 항공도 아닌 티웨이 홀딩스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동전주죠. 536원이고 손실 구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공주는 요새 좀 재미가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래도 이제 최악의 시기는 좀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주들 결국에 유가가 좀 내려가면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여행 수요가 어마무시합니다. 뭐 비행기 값이 거의 2배 가까이 됐는데도 이번 여름 휴가 즐기기 위해서 이 티켓이 없을 정도인데 그런 포인트들 일단 최악의 수준은 넘어갔으니까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기업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있어야 되는 거,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는 같이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종목을 보면은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든가 전환사채라든가 이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액들이 보시면은 뭐 지금 수준보다 좀 높은 수준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상환할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환을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보통은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 가지고 전환사채를 실행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준이 최저점을 달려가고 있는 현 수준에서 좀 손절가를 잡기보다는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뭐 실적이 악화되면서부터 뭐 계속해서 좀 뭐 차트가 예쁘지는 않죠.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동전주까지 과거에도 갔다가 올라와주는 모습 보였고 최근에도 지금 바닥 구간 계속 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업의 실적 같은 걸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지만 지금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세워가기보다는 해당 구간에 좀 반등이 나올 때 한번 매도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증시 급락과 그 투자 심리 위축과 이 실적 시즌 오면서 좀 이 불안감들이 커지면서 바닥 구간 만들어진 상황인데 해당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포인트들을 잡고 단기 반등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을 한번 잡아보자. 지금 보시면은 뭐 60선 부근에서 저항 맞는 모습 이전에도 한 차례 보여줬고요. 최근에도 돌파하긴 하지만 120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왔는데 일단 불확실성 높은 만큼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60선까지는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주 특성상 최근 들어서 단기 수급 발생하면 오버슈팅 한 번에 나와주는 경우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단 기대를 해보시고 현 구간에서 일단 628월 630원 부근에 이 60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떨어지겠죠. 지금 아래로 꺾여 있는 역배열인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들 좀 고려를 하시면서 한 620원 정도, 600원대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하고 포트 교체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귀 본능이 강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전주는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의미 있는 구간들을 뚫을 때마다 엄청난 탄력을 보이긴 하지만 그 구간에서 저항을 맞게 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600원대 초반대 610원 말씀을 드릴게요. 610원 목표가로 1차적으로 설정하시고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죠. 그래도 바닥은 다졌다는 총평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610원 선에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팅방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닉네임이 상큼해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젠 53,000원에 매수했고 40%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단키트주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비중이 만만치 않게 많으신 편이고요. 지금 시젠이 4만 원 조금 넘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분도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어요. 53,000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시젠도 뭐 실적은 괜찮지 않나요? 실적 뭐 진단 키트주들이 대체로 실적이 잘 나와주는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미래 사업으로 또 진출할 수 있다. 뭐 다른 뭐 제약 바이오 사업이 됐든 다른 키트 사업이 됐든 다른 사업으로 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들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단 키트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이 수급이 재차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의 매도 전략 세우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급 한 차례 더 발생될 때 매도 전략을 한번 세워가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름인데 이렇게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뭐 통상적으로 겨울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여름인데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좀 생각을 하고 이게 단발성인 단기적인 재료보다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고서 일단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좀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 지금 일봉으로 아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일봉상으로 먼저 체크해보면은 단기적인 매물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떨어졌던 자리들부터 해서 확대를 좀 해보면은 요 구간부터 해서 좀 의미가 있는 구간들, 매물대가 있는 구간들을 찾아볼 수 있죠. 단기적으로. 자, 요 구간들, 파란색 박스 구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들을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건데 자, 이번에도 올라오면서 이 파란 박스의 바닥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이 구간이죠.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이 떨어지는 와중에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60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을 때는 상승이 요만큼 나왔을 때 이 가운데를 잘라서 이 중앙을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상승폭을 딱 봤을 때 그 중앙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물론 이게 단봉이 될 수도 있고 기간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 기준에 어느 정도 지금 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좀 지지가 발생하면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구간에서 이 반등이 나와주면은 또다시 여기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서 일단 1차적으로는 49,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좀 진행을 하시자. 53,000원 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만 더 길게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는 이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충분히 53,000원, 55,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2020년도와 지금의 환경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고
엄청나게 이 튀어오르는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약손절 구간에 왔을 때 정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포트 교체 계속 말씀을 드리죠. 많이 떨어진 종목 정말 많습니다. 그런 그 종목들로 조금씩은 교체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 1차적으로 설정을 해드릴 때 직전 저항 구간인 48,000원 구간, 48,500원 1차적으로 일단 목표가 잡으시고서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씩 비중 덜어내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끌고 가보고 이 수급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53,000원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 세우시고 다른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 시즌에 대해서도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재료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49,000원, 48,500원 선에서는 손절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다시 한번 열어주시죠. 울고 있는 제이지님, 네이버 종목입니다. 35만 6천 원, 비중 20%. 남들보다 저렴하게 매수했다 생각하고 모은 종목인데 오를 생각을 안 합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이버. 자, 작년만 해도 이 종목 35만 원이면 거의 저점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30만 원만 터치해도 사실 감지덕지한 부분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멘탈 관리 방법이라든지 장기로 대응해야 할지, 단기로 대응해야 할지. 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은 살아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포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 비우시고 조금만 더 길게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 자리를 보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는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전일자의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리 인상 앞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가기보단 상황 보면서 경제 어느 정도 경기 고려하면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장주들 중견그룹 대형그룹들로 어느 정도 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포인트 보시고 지금 자리 지키는지 일단 첫 번째 포커스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이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사실 많이 올라왔던 주식이에요. 이게 꾸준히 올라오는 거는 이제 기업이 자체가 네이버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단기적으로 2020년도부터 유동 성장을 세우면서 거의 100% 200% 올라왔거든요. 이 종목도 10만 원대에서 40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거의 300% 가까이 올라온 건데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발생한 상황이고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전에 횡보했던 자리 상단 부분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잡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20만 원대까지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20만 원 정도 왔을 때 비중 확대를 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이보다는 좀 더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만약에 빠져준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더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 비중 한 30% 정도까지는 한번 확대를 해보자. 2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수준 사이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매수하는 거라면은 추가 매수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바닥 구간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올라오는 시그널들이 보일 때 최근 들어서 지수를 봤을 때 좀 올라오는 시그널들이 있었어요.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든가 단기적으로 이격도가 좁혀졌다가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 보여질 때 보시면 좋겠고 지금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두 개의 빨간색 양봉이 나온다라든가 이렇게 추세를 확실하게 좀 돌려주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좀 추가 매수 전략을 잡아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추세를 회복해 주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좀 끌고 가면서 추가 매수 전략을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홀딩 기원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우리가 매물대들을 좀 체크를 하고 알고 있을 필요는 있잖아요. 그 구간들만 먼저 짚어드리면은 최근에 이렇게 횡보를 했던 자리들의 바닥 구간을 좀 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은 일단 36만 원 구간 그리고 30만 원 구간 이번에 23만 원 구간인데 해당 구간들이 앞으로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저항이 될 겁니다. 지금 매수가가 35만 원 부근인데 위쪽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36만 원대에 또 매물대가 걸쳐 있죠. 이 구간 올라오면 또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해당 구간에까지 올라오기 조금 벅찰 수도 있으니까 매수가 부근 오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비중 줄여내는 전략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가격대들 있죠. 30만 원 말씀 또 드렸는데 이 30만 원 구간에 맞추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니까 저항대가 존재하는 전략으로 이제 평균 단가를 좀 맞춰가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할 때는 저항대가 존재하는 가격
가격대의 매수가를 맞추시고 좀 평균 단가를 조절해서 해당 구간 오면은 비중 다시 축소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살펴봤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매물대가 좀 여러 층이 있으니까 잘 평균 단가 조절하셔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죠.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은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캠트로닉스 17,500원 20% 진단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 예쁘게 웃어주셨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분은 수익권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21,000원이 현재가니까 오늘 한 15%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 요즘 보니까 퍼포먼스가 좋은데 좀 더 욕심을 내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더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낙폭 확대가 됐는데 아직 이 순환매가 안 돈 섹터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섹터가 그래도 좀 순환매가 크게 돌진 않았거든요. 네. 결국에 이 순환매가 도는 시장에서는 일정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순환매가 좀 돌아오는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 생각을 하시고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한 번 더 생길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이제 제가 뭐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뉴스에 뭐 사셨든 공포에 사셨든 어떻게 됐든 간에 파는 건 뉴스에 파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지금 뭐 거래 대금도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끌고 가면은 좋겠다. 뭐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또 인텔에서 뭐 모빌아이 상장이라든가 우리나라 이 자체 일정만 보더라도 뭐 굉장히 좀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시고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뭐 장기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월봉상으로 조금 올라갔다 빠지기는 했지만 뭐 장기 평선들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지받고 뭐 단기적으로 이전 매물대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거래 대금 여전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거래대금 발생한 이후에 이제 시장 빠지면서 쭉 빠진 모습이에요. 이게 이때부터 급락이 나왔을 겁니다. 증시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 나온 자리에서도 반발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6월 초에 증시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떨어질 때마다 보시면은 중간중간 이제 아래 꼬리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윗꼬리 발생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반발 매수 거래 대금 실어주면서 들어올리는 모습 나왔거든요. 일단 뭐 기업 자체에 어떤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가능한 거고 이런 모멘텀이 없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내리 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몇 가지 포착이 된다 생각을 하시고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해당 구간들 이제 매수 밴드가 많이 매수량이 많이 발생한 구간들 살짝 상단 구간인 한 23,000원 구간 이전 매물대거든요. 보시면은 이전에 뭐 지지 받았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23,500원 말씀을 드릴게요. 오버슈팅 생각해서 23,500원에 1차적으로 목표가 설정을 하고 조금 더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종 목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단기적으로 좀 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증시가 또 사실 증시 차트를 봤을 때 이격도가 조금은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저항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거 생각해가지고는 60선 1차적으로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22,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 축소하는 전략 그리고 잔량 같은 경우는 23,5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종목 아직 과대낙폭이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니까 자율주행주 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익을 더 극대화하자. 지금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이전 매물대인 23,500원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닉네임 행복바라기님, 우리 기술 종목이네요. 2,670원이고요. 비중 20%. 빠져나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물타기 지금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물타기 해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춰서 나오고 싶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방산주들 요즘 또 갈 때는 가고 안 갈 때는 안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기술. 일단 딱
봤을 때는 뭐 원자력 관련해서도 일단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어제자 이제 뭐 G2 파워라는 종목이 또 무상증자 이슈기는 했지만 많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섹터 자체의 긍정적인 분위기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 좀 더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중이 20%인데 물타기를 좀 물어보셨어요. 추가 매수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뭐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하락이 발생을 한다. 뭐 바닥 구간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봉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뭐 60선 부근은 원래 기존에도 조금씩 이탈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구간이 뭐 어느 정도는 위 아니면 아래, 모든 주식이 그렇긴 하겠죠. 위 아니면 아래긴 하겠지만 해당 구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 받아줄 수 있고 좀 튀어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일단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구간 추가 매수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뭐 근데 2,100원 수준인데 뭐 지금 미증시 상승한 분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뭐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들 나올 때, 뭐 섹터 자체가 좀 빠진다라든가 대장주들 흐름 보시면서 대장주들 안 좋은 흐름 나올 때 좀 같이 빠지면은 음봉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2,100원에서부터 한 번에 추가 매수 밴드를 잡지 말고 나눠가지고 한 1,950원 수준까지 나눠가지고 조금씩 호가마다 비중 조금만 늘리시자. 한 30% 정도까지만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까지 만약에 이제 비중을 확대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목표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비중 또 다시 한번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2,670원이면은 이전에 이제 강하게 상승 나왔을 때 위쪽에서 좀 매수 전략을 잡으신 것 같아요. 사실 올라가기가 좀 벅찬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 세우셔가지고 내가 한 2,5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게 해당 구간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좀 손실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좀 평균 단가를 조절하셨으면 좋겠고 2,5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끌고 가 보시면서 목표가 2,500원 오면은 비중 축소, 뭐 비중 확대를 하실 경우에는 한 15% 정도까지 반매도 정도 하시면서 비중 확실하게 줄여주시라. 그리고 눌리면 또다시 뭐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던 아니면 포트 교체를 하던 뚫고 올라가면 잔량을 대응을 하던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해당 구간 목표가를 2,500원 설정을 하시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기술 종목이었습니다. 물타기 지금 해도 괜찮은가요? 하셨는데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 가능하고 2,100원 선까지 비중 30%까지만 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500원 선을 첫 번째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네요.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 만나봤고요. 종목 상담이 끝난 후에도 김대호 전문가는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나타나는 링크를 타고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시황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시금 필승 종목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힌트.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어떤 네. 종목이죠?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 쇼박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배급사로서 이전에도 뭐 부각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영화 콘텐츠가 계속해서 개봉이 될 텐데 그 배급사가 결국에 관련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특정 영화가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화 콘텐츠 자체가 이 섹터 자체가 좋은 흐름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1차적으로 매수를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 바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3거래일 내내 많이 빠졌어요. 한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이 파란 박스 안에서만 한 20%가 빠졌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 찬스로
차트로 보시고 1차 접근을 지금 현재가 이하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 5,200원 아래 정도로 빠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간까지 좀 내려와 줘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6,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윗골이 발생하면서 탄력 받아줬을 때, 이 테마의 대장주로 움직였을 때는 한 6,500원 구간까지 무난하게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두 차례나 보여줬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1차적으로는 6,500원 목표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4,200원 구간 설정을 해드릴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뭐를 매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가지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기에 좋은 시장인 겁니다. 분할 매수하다가 종목이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놓아주고 다른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최대한 천천히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쇼박스였고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낙폭 가대로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5,200원 선에 매매되고 있는 오늘자로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김대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